수덕 교과서 152쪽이고요.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성윤리는 무엇일까?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 목표 한번 크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성 문제를 열거할 수 있다. 그리고 바람직한 성윤리를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네요. 자, 생각 열기 활동을 한번 같이 해봐야 되겠죠? 다음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추위와 외로움에 시달리던 고슴도치 두 마리가 만났다. 둘은 서로 처지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고 금세 친해졌다. 두 마리의 고슴도치는 추위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섰다. 하지만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바람에 이내 다시 떨어져야 했다. 그러다 견딜 수 없이 추워지면 다시 더 가깝게 다가서 보았고, 이런 일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러는 동안 두 마리의 고슴도치는 마침내 상대와 따뜻함을 나누면서도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지 않는 거리를 알게 되었다. 이후로 두 고슴도치는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추위와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다. 자, 성윤리와 관련한 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슴도치들은 이렇게 등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좋아도 다가가려고 하다가 무작정 다가가려고 하다가 상처를 입었고, 근데 또 멀리 떨어졌으니까 또 온기를 느낄 수가 없어서 추위를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이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에서 보자. 성에 집착하거나 성에 너무 집착하거나 이렇게 성을 추구하는 태도를 벗어나서 적절한 거리에서 이 성을 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네요. 여러분들 이거 적을 때 참고해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싹 보세요. 적절하게 이렇게 성을 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교과서 153쪽입니다. 교과서 153쪽으로 가서 볼게요. 청소년이 성에 관심을 보이고 호기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2차 성징이 시작되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은 성장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아직 어렸을 때에서 지금 성인기를 이렇게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어서 혼란을 겪는 시기이고 이게 당연하게 이성에도 관심이 생기고 성적인 부분에 관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그림을 봐요. 잘못된 미디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하면은 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치, 그리고 의미를 형성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바르게 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 시간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하지만 성의 의미와 가치를 잘못 이해하여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다음 사례를 보면서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성 문제를 생각해보자.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저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예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 우연히 야한 광고 창이 떠서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창을 닫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전에는 친구들이 시험 끝나고 한 아이 집에 모여서 야한 동영상을 보기로 했다면서 저에게 오겠냐고 물었어요.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 사진이 어른거리기도 하고. 자, 이렇게 위에 사례의 주인공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부적절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여기에 가는 이 자연스러운 이 관심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또 여기도 자꾸 찾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기심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이게 맞죠, 네. 위 사례의 주인공은 음란물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성을 향한 호기심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된 거냐 하면 그거를 관심 있으면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성적인 거랑 상관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건 되게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인터넷이나 매체에서 나오는 광고에 있는 음란한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은 다 자극적이고 너무 자극적이고 그 너무 여러분들한테 진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게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음란물 때문에 성윤리 어긋나거나 성적 수치심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음란물 속에는 잘못된 정보로 가득하고 이게 자극만을 주기 위한 걸로 가득한데 이런 걸로 성윤리를 먼저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가치관을 형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이 성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과 관련하여 잘못된 태도를 지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뜩이나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인데 이렇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받으면 그게 진짜구나 하고 믿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음란물 중독으로까지 이어져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내가 살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 음란물에 빠져가지고 컴퓨터만 켰다 하면 숙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숙제하거나 공부하는데 시간 쓰는 게 아니라 방문을 잠궈놓고 음란물에만 빠져가지고 음란물만 본다. 그건 적절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해야 되는 공부를 놓치고 내 일상에 피해를 준다면은 이거는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나쁘죠. 네. 근데 이 음란물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는. 그래서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자료 더하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예방 및 대처법 이거 괄호 쳐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표시를 하시고 자 읽어볼게요. 음란물 중독에 빠지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어렵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컴퓨터 사용 환경을 점검하면서 규칙적인 운동과 야외 활동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는 게 좋죠. 운동이랑. 구체적으로는 오른쪽과 같은 7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7가지 방법 한번 같이 볼까요? 혼자서 인터넷 접속하는 시간을 줄인다. 두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을 정하여 지킨다.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 굉장히 몸에 중요하다고 했죠. 몸 건강에. 컴퓨터는 거실과 같은 공개된 공간에 두고 사용한다. 하루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을 미리 정하여 지킨다.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과 사용 내역을 기록하며 점검한다.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컴퓨터를 켰는지, 뭘 할 건지, 뭘 했었는지 점검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특별한 목적 없이 컴퓨터를 1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컴퓨터를 여러분 30분 이상만 컴퓨터 화면을 봐도 시력에 굉장히 안 좋고 목에도 안 좋고 이 허리 여러분들 컴퓨터 할 때 바른 자세로 하나요? 바른 자세로 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30분 넘게 하는 것 자체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길게 해야 된다면 스트레칭하고 휴식을 가지면서 해야 한다라는 거. 7번째, 컴퓨터는 공부, 정보 검색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다.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잘 새겨서 보고. 그 다음.
154쪽 성폭력 문제 한번 볼게요.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성 문제로 성폭력 문제가 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선생님이 여기 적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어디다 적어야 되냐면 성폭력의 개념 1, 2, 3를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적으면 되고요. 뭘 적으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칠판. 네. 먼저 말로 하는 성희롱도 성폭력이고요. 이렇게 스치거나 이렇게 원치 않는 신체적인 접촉, 성추행도 성폭력이고요. 당연히 성폭행 자체가 엄청 심각한 성폭력의 하나겠죠. 이 세 가지 모두 다 성폭력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기 교과서 154쪽 상단에 1, 2, 3번 해서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나 말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이는 성폭력에 해당한다. 그러니까요. 내가 그냥 한 말인데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런 말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성적으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자,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여기 밑줄 칠게요. 성폭력이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진짜 심장을 조각조각 내는 행위죠. 그 사람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고 봐야 돼요. 또한 임신과 출산 문제. 다음으로 청소년기 임신과 출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임신과 출산으로 태어날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마음과 이성 간의 서로 간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자기 인생도 제대로 펼쳐지지 않은 청소년입니다. 지금 공부해야 되는 시기고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기인데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겪게 되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이 원했던 지금의 미래의 모습과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가정을 꾸린다고 쳐요. 가정을 꾸렸는데 서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감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가 없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이나 출산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임신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기를 낳겠다.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생명이니까 아기를 죽일 수는 없다 해서 낳겠다라고 다짐을 해도 이 임신한 모체가 굉장히 많이 상하고요. 9달 동안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다 겪어내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아서 키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모님처럼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자기와 사랑하는 사람 닮은 아이를 낳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거 굉장히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자, 이와 같은 이것도 밑줄을 쳐야 되죠. 청소년기의 임신과 출산 문제. 임신과 출산은 이런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하면 이런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성 문제들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까지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바람직한 성윤리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성을 대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동영상 한번 볼까요?
입양을 기다리는 한 아이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한다.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다. 진료를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작년 10월 수두증으로 수술을 받은 소영이도 정기검진을 받으러 왔다. 어이구, 착한 사람. 지금 붙들고 걷는 정도? 아직 혼자서는 못 걷죠? 혼자서 두 발짝 떼요. 아이 착해. 보자. 수두증은 뇌에 영향을 미치는 병으로 지속적으로 발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현재 소영이는 모든 신체적 발달이 느린 상태다. 미숙아로 태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18개월째인 소영의 모습은 7, 8개월쯤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얘가 그 수술도 했고 청력도 조금 떨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입양은 상당히 힘들죠. 15세의 미성숙한 엄마의 몸에서 8개월 만에 태어난 소영이는 출생하고 얼마 되지 않아 뇌출혈이 있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수두증으로 수술까지 해야만 했는데 이것이 소영이의 입양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10대 미혼모들인 경우에는 산전 진절도 애들이 거의 받지도 않고 그리고 또 애들이 아무래도 자궁이 아주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숙아를 낳을 확률이 굉장히 많고 또 영양 상태가 불량하고 그 다음에 술, 담배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애들이 선천성 기형을 낳을 확률도 굉장히 많고 미숙아도 저희 홀트에 지금 현재 들어오는 애들 중에서 거의 미숙아 비율이 한 20% 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미숙아 비율은 한 6% 내지 한 8% 정도 되는데 저희는 거의 한 3배 정도. 힘든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다. 엄마, 언니 다녀왔습니다. 입양 가기 전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위탁모는 몸이 좋지 않아 입양이 어려웠던 아이들을 많이 봐왔다. 머리에만 이상이 없으면 다 가요. 장부모가 안 나타나는 애가 있었어요. 정신 지체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걔는 돌 지나가가지고 결국 못 갔어요. 시설로 가고 외국으로 못 가고 그런 애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보세요. 엄마 빨리 오세요. 해봐. 소희 여보세요. 소영이가 양부모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입양 기간에 맡겨진 10대 미혼모의 아이들 상당수는 소영이와 같은 상황이다. 미숙아이거나 갖가지 병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주사 바늘을 몸에 꽂고 입양을 기다린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가 와도 일반 가정의 아이들보다 많이 심하게 앓고 또 설사나 이런 것이 와도 그냥 다른 일반 가정의 아이들은 우유 안 먹이고 보리차 한 2, 3회만 먹여도 금방 회복이 되는데 여기 아이들은 길게는 막 일주일 이상씩 물설사를 그렇게 해서 여기 보육사들을 애를 먹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 키울 수 없는 사정도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며 10대 미혼모들 80%가 아이의 양육을 포기한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다고는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봤는데 10대 때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서 출산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이가 또 겪는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사랑받으면서 커야 될 아이가 부모님도 없고 아픈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빨리빨리 받으면 좋겠는데 이게 입양도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저게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 문제들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까지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바람직한 성윤리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겠죠. 자, 그러면 청소년기에 발생한 성 문제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성윤리를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먼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대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특히 성의 쾌락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성 문제에 빠지기 쉽다. 예를 들어 음란물을 통해 잘못된 성 지식을 쌓고 성의 쾌락적 측면에만 집착하게 될 경우 다양한 성 문제에 맞닥뜨리기 쉽다. 따라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성이 지닌 생물학적, 쾌락적, 인격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뭐라고요?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성이 지닌 생물학적, 쾌락적, 인격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여기 괄호 치시고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은 우리가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까지 체크. 그리고 성의 소중함을 이해해야 한다. 성 그 자체로 소중히 여겨야 된다. 성은 다른 것을 얻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왜? 소중하니까. 성이 다른 무언가를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된다면 이는 성의 소중함을 저버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인간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성을 존엄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결함과 절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여겼다. 그렇죠. 성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이건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올바른 성윤리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책임감을 지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괄호 칠게요. 올바른 성윤리를 확립해서 서로 존중하고 책임감을 지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대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성 문제를 예방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스스로 탐구하기 가서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면서 성상품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자. 최근 출시한 모 게임이 논란에 휩싸였다. 과도한 노출에 옷차림을 한 게임 속 인물들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기업들이 게임을 잘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노출이 과한 옷차림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이려고 한다. 성을 상품화하고 있다라며 회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른 게임에서도 과도한 노출로 비판이 이어지자 회사 측에서 사과하고 복장을 수정하여 내놓은 예가 있었다. 성상품화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볼게요. 성상품화는 성을 사고 파는 대상처럼 취급해서 이러한 성상품화는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을 다른 것을 얻기 위한 도구 혹은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문제를 지닌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요즘에 아이돌들의 패션이 노출이 심한 게 그것도 성상품화의 하나죠. 여러분들은 아이돌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그게 되게 안 좋은 자극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간단 말이죠. 자신의 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해야 되는데 성상품화는 그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자, 성상품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해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개인적 차원의 노력은 자신의 성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성을 존엄한 것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성률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책임감을 지니는 것.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성상품화 근절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련 기구의 법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이거 듣느라 고생 많았고 156쪽에 보면 이렇게 논술하고 성찰하기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내줄 테니까 이거를 꼭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에 드러난 음란물의 문제점, 그리고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성과 사랑의 바람직한 관계, 그리고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 생각하는 성과 사랑의 바람직한 관계를 써보자. 네,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